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죠? 오랜만이라서 더 반갑네요. 오늘 할 내용은 15차 시이고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생각 없이 읽어봤다가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차 방정식 교과서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미끄럼틀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끄럼틀을 살펴보니까 여기가 A, B, C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직각삼각형이 되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3m, 빗변이 3m고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 2m, 세로의 길이가 xm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등식으로 나타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제곱은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이렇게 이제 되죠. 이런 등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요리 쓰는 게 더 낫나? 이렇게 이제 되는 등식이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우변이 0이 되도록 식을 정리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우변을 0이 되도록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이제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이제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0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동류항끼리 묶어주면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읽는 건 똑같죠?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렇게 된다. 이 등식에서 우변 이거를 이항하여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되고, 이때 방정식의 좌변은 x에 대한 2차식이고 우변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이 방정식의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그러니까 우변을 0으로 전부 다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이제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오고 우변이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요 꼴을 우리는 이걸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정확하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정확한 정의다라는 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낸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는 거예요. 단 뭐래요? a, b, c는 상수이고요. a는 0이 아니다. 요 조건이 2차 방정식이 되게 하는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면 이제 등식 요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등식은 아이고야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식 요거랑 요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 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거든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아니라서 이거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다 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선생님 여기도 뭐예요? 두 번째도 보니까 여기도 이제 살펴보니까 x제곱 앞에 있는 게 선생님 이게 0이 아닌데요 라고 했는데, 이것을 정리라는 게 뭐죠? 우변을 0으로 만들면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항을 시켜줍니다. 이항을 시켜주면 3x-1은 0이 되니까 이것은 이제 방정식이긴 하지만 뭐가 아니다. 2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앞에 있는 게 2차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등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된다? 우변을 0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좌변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항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이걸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읽어보면 A, B, C는 상수이고 A가 0이 아닐 때 이게 이제 2차식 조건이 되기도 하고 2차 방정식의 조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2차식, 2차 방정식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다.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요렇게 이제 다항식, 2차인 다항식 x에 대한 2차인 다항식 이걸 갖다가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2차식이 이제 좌변에 있고 이거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에 방정식이랑 다항식이랑 좀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지금 이걸 한번 쳐다보도록 합시다. 다항식 이라는 말이랑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용어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폴리노미알 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즉 무엇이냐 하면 폴리 여기 다중이라는 것이죠. 노미알 식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단항식들을 있잖아요. 단항식, 단항식 되어 있는 걸 합의 기호로 묶어서 나타낸 전체식을 갖다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 이제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라는 거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이 다항식, 여기 있는 단항식을 다 묶어서 다항식으로 나타냈는데 최고차가 몇 차다? 2차라는 게 x에 대한 2차식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x에 대한 2차식 여기 꼭 들어가는 문자가 있습니다. 문자가 x에 대한 거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은 이제 x에 대한 2차인 다항식 이거를 2차인 다항식을 2차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은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equation, T-I-O-N.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요게 이제 읽어봤듯이, 여기에서 이제 2차 방정식이 읽어봤듯이, 좌변은 2차식이 되고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변은 0이에요. 그죠? 이런 형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즉, x에 대한, 다항식이 이렇게 이제 좌변에 있고요. 우변에 0이 있습니다. 근데 좌변, 우변을 뭘로 이어줘요? 등호로 이어줍니다. 등호로 이렇게 이 식을 이어준 요 전체 식을 갖다가 요만큼의 전체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꼭 다항식, 좌변이 있으면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타나지는 거고요. 등호가 나타나고 이제 한 변은 0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야 이걸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자로 쓰면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생님 아직까지 좀 애매한데요? 라고 하면 일단 방정식은 이제 뭐다? 문자 대상이 되는 문자가 있습니다. 미지수 x라고 하는 미지수가 된 문자가 있는데 이 문자에 대해서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요.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구분되는 등식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x에 대한 방정식 정확하게 말하면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구분되는 등식 이거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2x 플러스 1은 0 이거는 1차 방정식이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최고차항이 1차니까. 그죠? 최고차항이 1차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x가 이때 1 넣어봐요. x가 1이면 뭐죠? 그래 요거는 1 3은 0 이렇게 이제 되잖아요. 3은 0 돼가지고 이건 뭐예요? 거짓이죠. 그죠? 만약에 x가 0이면 좌변은 1이고 우변은 0 이렇게 돼갖고 이거는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거짓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x가 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거짓 어떨 때는 거짓 이렇게 되다가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좌변은 0이 되고 우변도 0이 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참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x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 되고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그 전체 식을 갖다가 근데 전체 식인데 어떻게 등호가 들어간 식
그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뭐다? 이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때 참이 되게 하는 이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2x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의 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는 이 방정식의 해 아니면 근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항식과 방정식의 다른 점은 무엇이다? 다항식은 단항식을 합의 기호로 묶어놓은 식,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방정식은 등호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다? 좌변은 x에 대한 다항식, 우변은 0. 이거를 등호로 나타낸 식. 그래서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구분이 되는 등식. 이거를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방정식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부등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부등식을 영어로 하면 in equation 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in 아니라는 거죠. equation 등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은 우리 좌변이 x에 대한 다항식이 나오게 돼요. x에 대한 부등식은 좌변이 x에 대한 다항식이 나오고 우변은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등호가 아닌 거. 부등호가 나와야 돼요. 부등호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총 4가지가 있죠. 요 기호랑 0이 더 크다, 아니면 0이 더 작다, 0이 크거나 같다, 아니면 0이 작거나 같다. 요 네 가지의 기호를 우리는 부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나타나기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겠죠. 만약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하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웁니다. 자, 그렇게 나타나지고요. 이 값은 이제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식이다? 부등식이라는 거죠. 부등호가 들어간 식. 이거를 갖다가 뭐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x값에 따라서 참과 지시 구분에는 부등호가 들어간 식.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요 x를 구하라 라고 하면 이거는 뭐죠? x가 1이면 3은 0보다 크다 해갖고 이거는 참이 되는 거고요. x가 2이면 이것도 4는 0보다 크다. 4는 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0이면 뭐예요? 2가 0보다 크다 해서 이것도 이제 참이네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해갖고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 되는 모든 x값들을 모아주면 부등식안에서 참이 되는 모든 걸 묶어주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라고 하죠. 마이너스 2보다 큰 모든 x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이거의 해라고 부르거나 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해, 근 이거는 뭐다? 참이 되게 하는 x값. 그러니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해나 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들의 모임, 전체, x값들의 전체를 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근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요거까지 이제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문제 1번 빠르게 훑어가겠습니다. 다음에서 2차 방정식을 모두 찾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을 하려고 하면 일단 우변이 0인지 체크해야 돼요. 우변이 0이 아니면 이항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0이면 이제 확인을 좌변에 있는 게 x에 대한 2차식인지 2차 다항식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2차 다항식이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2번을 살펴보면 우변이 0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우변을 이항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3x 제곱 마이너스 x 이게 좌변이었고 우변은 3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는 0
해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계산이 하면 3x제곱 빼기 3x제곱 해서 이렇게 소거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 되어서 좌변을 살펴보니까 어떻다?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즉 2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지금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만 체크해 주는 거라고 하면 뭐만 보면 되겠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가 만들어지는지 이게 소거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항하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도 좌변을 살펴보면 2x의 제곱 플러스 5x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원래라고 하면 우변에 있는 걸 전부 다 이항을 시켜줘야 되지만 이제 뭐다? 어차피 이게 등호가 들어가니까 방정식은 맞죠. 등호가 들어가니까 방정식은 맞으니까 이게 2차식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라서 최고차항의 개수 요거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네. 그러면 이걸 이항시키면 소거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뭐다? 이거는 2차 방정식이 아니다. 요렇게 바로 눈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 해보세요. 그래서 5x 플러스 1은 0. 그래서 우변을 0으로 만드니까 등호가 되고 좌변이 1차식이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4번을 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호가 들어가니까 방정식이 맞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그러니까 2차항의 개수 이거를 갖다 살펴보니까 넘어가도 소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넘어가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2차 식이네. 좌변이 2차 식이구나.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맞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2차 방정식의 해. 오늘은 요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 이 2차 방정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항식과 방정식과 부등식,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것이 2차 방정식의 해예요. 해가 무엇인지 1차 방정식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x의 값이 1, 2, 3, 4일 때 2차 방정식 하나가 있는데 이게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x 값을 1, 2, 3, 4 이거를 좌변에다가 넣어 보겠습니다. 좌변에 넣어 보니까 1을 넣었을 때는 0이 나오고요.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3을 넣었을 때는 0, 4를 넣었을 때는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좌변이 0, 마이너스 1, 0, 3이 나오는데 우변은 항상 뭐죠? 0이네요. 그래서 0, 0, 0. 그래서 이게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가? 맞는지 안 맞는지 등호가 이렇게 썼는데 좌변, 우변을 넣었을 때 x값에다가 1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봤는데 그 중에서 이 등호가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들을 한번 구해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 왜냐하면 0이랑 0이랑 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랑 0은 다르죠. 그러니까 거짓이다. 그리고 0, 0 이거 같고 그 다음에 3, 0 이거는 서로 다르네. 그래서 이제 뭐가 된다? x값이 1이랑 3일 때는 이게 참이 된다. 이 방정식이 참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이와 같이 2차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그 2차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요. 2차 방정식의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두에서 약간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을 할 때는요. 1차 방정식 이거를 할 때 이거의 해는 1개였어요. 근데 2차 방정식 이거를 갖다가 풀려고 하니까 일단 확인한 게 뭐예요? 요 같은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근이 2개가 될 수도 있네 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냐 하면 2개 이하예요. 해는 2개 이하입니다.
이하라고 하는 건 뭐 해가 존재하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차차 알아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모두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2차 방정식에 해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 구하는 것을 2차 방정식을 푼다. 그런데 3개는 없다는 거죠. 2차 방정식의 해는 3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의 값이 1, 2, 3, 4일 때 2차 방정식의 해는 1이랑 또는 2. 2가 아니라 3이네. 어쨌든 그래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의 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x가 이제 구해야 되는 근의 범위를 어디까지? 모든 실수까지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는 변치 않을 거예요. 아닌가? 한 번은 아닌 순간이 오는데 어쨌든 그 범위를 모든 실수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해가 아니면 근은 모든 실수 안에서만 이제 구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요 대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인 것을 모두 찾으세요. 그러면 뭘 하면 되죠? 이걸 넣었을 때, 대괄호에 있는 요 숫자를 여기에 이제 넣었을 때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그걸 확인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1을 이제 좌변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1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죠. 그렇게 하면 이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좌변이 이 우변 0이랑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은 이 방정식의 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을 보면 4를 여기 넣어 봅시다. 4를 대입해 보면 4의 제곱 마이너스 16은 16 빼기 16이라서 0인데 이거는 우변의 0이랑 같죠? 이 등호가 참이 되게 하니까 4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죠. 0을 갖다가 대입을 하면 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0을 하면 0인데 우변의 0이랑 같으니까 등호가 참이네. 그래서 이제 방정식의 해는 0이 된다.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있는 0은 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4번도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6 이거는 9죠. 그 다음 마이너스 15 그 다음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하면 뭐죠? 정리하면 0이 되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0이랑 같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3이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이다.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3 이것은 이 방정식의 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x의 값이 이거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여기 대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해가 뭐가 있는지 다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x 값을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마이너스 1, 0, 1, 2 이거 다 집어넣어서 이제 x의 제곱 플러스 x가 무슨 값이 나오는지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빼기 1 해가지고 0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0을 대입하면은 0제곱 플러스 0 해가지고 0이 나옵니다. 아이고 칸이 좀 좁네요. 그죠? 그리고 1을 넣으면 1의 제곱 플러스 1 해갖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요. 여기 밑에 있는 값은 2의 제곱 플러스 2가 되어서 6이 됩니다. 그래서 우변이 지금 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주니까 이거랑 이거네요. 그래서 이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0 이것이 x제곱 플러스 x는 0 이 식의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x 값이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1, 2 되어 있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무슨 값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1 더하기 5 더하기 4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는 10이 되고요. 0을 대입하면은 0 빼기 0 더하기 4 해가지고 4. 1을 대입하면요. 1 빼기 5 더하기 4 해서 0이 됩니다. 2를 대입하면
4 빼기 10 더하기 4 해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우변이 0이죠. 그래서 좌변과 여기 있는 게 좌변이잖아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걸 찾아보니까 1 요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제 x의 값이 이거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x는 마이너스 1, 0, 1, 이 중에서 뭐가 있다? x는 1이 해가 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넣어보니까 x는 4도 되는데요. 4도 되죠. 4 집어넣어 보면 16 빼기 20 더하기 4 해가지고 0이 돼서 그죠? x가 4일 때도 근이 되지만 지금 x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밑줄 치겠습니다. x 값의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x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의 해는 이것만 있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